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생기초 수학을 강의하게 될 박주미입니다. 자, 이 생기초 수학을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상에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한 분들 또는 군 제대한 다음에 복학을 준비한 준비생 또 전체적으로 수학에 자신이 없는 분께서 이 강좌를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좌는 그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집합부터 출발하죠. 거기서부터 수험 과정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 과정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신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되시고, 자, 나도 모르게 이과로 가게 돼서 수학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된 분들, 이것을 다시 까먹었다, 다시 복습하고 싶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생을 위한 생기초 수학은 미적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기초 수학을 하시고 나서 대학 기초 수학으로 그 다음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상 이 생기초 수학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합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거기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어지는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표현들은 집합이 아닙니다. 예쁜 것들의 모임,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2의 배수의 모임이다, 2의 배수다, 그 집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의 배수의 모임을 우리가 2, 4, 6 요렇게 이제 배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쓴 것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집합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X를 말하는데 이런 원소들, 자, 원소 X들을 말하는데 X는 2n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N은 자연수로 표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이런 원소나열법으로 이런 똑같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은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3번에 부분 집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 집합은 뭐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때를 말합니다. 자, A가 집합 A라고 하는 것이 B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뭐냐면 X가 A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A가 B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의 원소이기만 하면 무조건 B의 원소가 됩니다. 부분 집합의 수학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B에 포함되는 A들을 우리가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함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고 할 적에 B도 B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A가 B에 포함되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확실히 작은 거죠. 작은 아이들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A가 B에 포함되고 또 동시에 B도 A에 포함된다면 두 개는 똑같은 집합이 됩니다. 상등이 됩니다. 상등. 두 개는 같은 집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성질 중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자기 자신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A도 포함을 하고 공집합도 포함합니다.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A에 포함이 되고요. 또 A가 B에 들어가고 또 B가 C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A가 C에 들어간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성질이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구성된 이 구성원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소는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엘리멘트에 1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세 줄짜리의 포함 관계, 요 기호를 쓰게 되고, 또 집합과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분 집합을 얘기할 때 요 위에 썼던 것처럼 두 줄짜리의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A에서,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0은 A의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0, 1을 포함한 0, 1, 0, 1로 만들어진 이 집합이 A에 포함이 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A에서 이렇게 일정한 원소를 뽑아서 집합기호를 이렇게 써주면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 부분집합은 A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맞는 얘기가 되고, 자, 마이너스 1과 0은 A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왜냐면 마이너스 1 자체가 원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자, 아니니까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4번도 표현으로는 다 맞습니다. 자, 5번을 보니까 0은 A의 부분집합이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호가 원소 기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기호가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얘가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맞게 표현을 해보려면 0이 A의 원소이다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0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집합과 부분집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를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1, 2, 3으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어렴풋하게 우리는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2의 3승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A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있었고, 자, 그래 원소가 하나짜리가 있었습니다. 원소가 하나짜리 1, 2, 3 하나짜리 두 개짜리가 있었습니다. 1, 2 그 다음에 1, 3 2, 3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세 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자, 총 다 하면은 8개가 나오기 때문에 총 2의 3승계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1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집합을 봤을 때, 자, 여기 이렇게 1이 있는 것도 있지만 1이 없는 것도 있죠. 자, 선생님이 줄을 그어놓은 것은 1이 있는 것들입니다. 1이 들어간 것과 1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부분집합을 구성을 할 적에 각각의 원소의 입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집합들 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2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3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곱해서 총 8가지 2의 3승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쓸 때, 자, A의 원소, 즉 NA라고 표현을 하죠. A 원소의 개수가 N이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나온다는 거죠. 자, 2의 3승.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보겠습니다.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자, 1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는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입장에서는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의 제곱 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를 제외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를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는 여기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자,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고, 2는 제외시켜야 되죠. 역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외시켜야 되니까 한 가지고, 3은 두 가지의 역할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도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3번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홀수 중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적어도 홀수를 하나 이상 가진다. 홀수를 하나 이상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를 말합니다.
자, 홀수를 하나 이상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는 1 또는 3을 둘 중에 하나 이상 포함하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에서 그 여사건을 뺍니다. 즉 홀수를 제외한 나머지 2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지금 총 몇 개냐면 2의 3승계죠. 8개에서 2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 몇 개죠? 2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는 2개가 나오죠. 2의 1승이죠. 그래서 총 6개가 답이 됩니다. 자, 전체에서 그 여사건을 빼서 우리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1을 꼭 포함한다는 이 원소를 이 3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2의 2승.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를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소를 제외시키면 1, 3, 2개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또 2의 제곱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분집합 개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집합의 연산 법칙 들어가 볼게요. 자, 연산 법칙을 2가지로 나눠놨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한번 눈으로 이제 한번 잠깐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합 B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됩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이거나 or B의 원소다. 이런 연결, or로 연결됐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A and B라고 하는 것은 이 교집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A 원소이고 and B 원소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는 교집합이 없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을 한번 그래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A 차집합 B를 말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을 하면 A 차집합 B이기 때문에 여기를 말합니다. A에서 B가 되는 부분은 다 제외시킨 겁니다. A에서 B 되는 이 교집합 부분 제외시킨, 즉 순수한 A만 남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A 차집합 B. 그러면 우리가 원소로 봤을 때 X는 A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이렇게 그림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5번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자, A고 A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가 U의 원소는 되지만 and A 원소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림과 이제 기호를 연관해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6번은 선생님이 이제 칸을 비워놨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와 공집합은 당연히 A가 크기 때문에 합집합은 A로 그쵸 정리가 되고 A and 공집합은 얘가 확실히 작죠. 공집합이 바로 그 답이 되고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2개는 아예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죠? 공집합이 됩니다. 자, A와 A 여집합. 자, A 여집합. A가 여기 있고요. A 여집합이 색칠된 부분입니다. 2개를 합치면 전체 U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상쇄돼서 없어진다. A가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U.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죠. 자, 요 그림에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A and B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쵸? A가 나오게 되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또 A와 합 B를 하니까 B가 나오죠. 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A가 작기 때문에 A에서 차집합 B를 해주면 공집합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A에서는 순수한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에서 B를 덜어내면 아예 없는 이런 상태. 자, 그리고 자,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는 요 기호를 전부 다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싹 다 바꿔주면 싹 다 바꿔주는 겁니다. 자, A 여집합 얘도 바꾸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도 바꾸시고 B도 바꿔주시면 우리는 같은 표현이다. 동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여기에서 그죠? A 자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A, B 여집합이라고 쓸 건데요. 자, A, B 여집합을 쓸 건데, 여기랑 같이 봅시다. 자, 여기.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니란 겁니다. 그쵸? A의 원소이긴 한데 B의 원소는 아니다 라는 것을 기호로 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는 A 차집합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얘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고쳐 쓰시면 연산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같은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연산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마음에서 이제 한번 볼 텐데요. 교환 법칙은 A 합 B 를 하거나 또 B합에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 같은 결과가 나온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런 얘기고요. 교집합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합 법칙은 동일한 연산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 앞에 걸 먼저 하느냐, 뒤에 걸 먼저 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자, 3번에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쓸 텐데, 연산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A 교집합을 각각 이렇게 분배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배. 그러면 A 교집합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묶입니다. A 교집합 B에도 한번 해주고, 또 뒤에 A 교집합 C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중앙에 있는 이 합집합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A 교집합이 있구나. 얘를 이렇게 묶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B 합집합 C를 이렇게 B 합집합 C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A 교집합입니다. A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을 공통적으로 묶어내시고 나서 남아있는 B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을 가져와서 자, B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B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와 또 B 아닌 것들이고 이 두 개는 합집합을 하면은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됩니다. ANU가 되어서 이때는 교집합이 A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되셨죠? 흡수 법칙 보겠습니다. 흡수 법칙은 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크고 하나가 작은, 그러니까 한쪽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굳이 법칙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내는지 거기에 맞추시면 되세요. 자, A와 A and B입니다. 자, A와 A and B인데 분명히 A가 더 크죠. A 교집합 B는 A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결론적으로 A가 나오게 되고 A와 A 합 B는 분명히 A 합 B가 A보다 크고 A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오게 되죠. 자, 요거는 아주 당연한 결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은 자, 이 여집합을 다 모두 다 이 괄호를 풀 적에 다 뒤집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집합이니까 합집합이 되고 비여집합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을 해봐도 좌변과 우변은 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보니까 자, 전부 다 컴플리먼트를 해주면 A 여집합에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비여집합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법칙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두 개가 상쇄된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A. 자, 요렇게 이제 연산법칙을 봐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번 요런 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식은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하다. 네, 편합니다. 자, A 합 B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합집합의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NA, A의 개수, NB, B의 개수, 그 다음에 A 교 B의 개수를 빼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A에다가 또 B를 합칠 때 이 중간 부분이 2번이 겹치게 됩니다. 이 가운데가 2번이 겹치게 되어서 마지막에 한 번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를 한 번씩 더하고 2개짜리를 빼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3개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그 다음에 B, 자, C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하나짜리는 더하고 두 개짜리는 A and B, B and C, C and A 두 개짜리는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에 세 개짜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얘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NA, NB, NC를 더하는 과정에서 NA, 그 다음에 NB, 그 다음에 NC를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는 특별히 세 번이 겹칩니다. A일 때, B일 때, C일 때 세 번이 겹치게 됩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요쪽 부분과 그다음에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은 두 번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 번씩 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두 개짜리를 한 번씩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한 번 덜어내고 이쪽에도 한 번 덜어내고 이쪽에도 한 번 덜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씩 겹치는 부분은 결국 한 번씩 두 번 겹쳤는데 한 번씩 빼줘서 결국 얘는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세 번 겹쳤었는데 세 번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이 상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짜리 A, B, C 더하고 두 개짜리 빼주시고 세 개짜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확장해서 집합이 4개짜리가 있다면 하나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주고 세 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기억을 해주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이 40이고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25명,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20명,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3명이고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이 그러면 몇 명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야구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축구하는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총 40명이다. 총 40명.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이 3명입니다. 바깥쪽에 3명이 들어가고요. 자, 야구 25, 축구 20명, 교집합 현재 모르죠. 자, 그러나 합집합을 알 수 있는 게 40에서 3을 빼면 이 합집합은 37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자, 야구와 축구의 합집합은 37명이고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야구 플러스 축구 마이너스 교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집합은 몇 명이냐면 8명이 됩니다. 계산에 의해서 8명이 되고 여기에 8이 들어가고 우리는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인데 25명에서 8을 빼버리니까 총 몇 명이죠? 17명이 되겠습니다. 축구 20명에서 8을 빼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야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17명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일단 집합을 정리를 하고 문제 2개 하나 남았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하고 이제 집합을 정리할게요. 전체 집합이 12의 자연수고 P는 4의 약수고 Q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X는 P를 포함하면서 P를 가지고 있으면서 Q 안에 Q에 포함되는 집합 X, 부분집합이란 거죠.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4의 약수이기 때문에 자, 씁니다. 자, 진리집합으로 씁니다. P는 4의 약수 1, 2, 4 얘를 포함하면서 X는 Q 안에 들어가는데 Q를 봤더니 Q는 2X가 17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X는 결국 8.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자연수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Q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7, 8까지만 구성된 집합입니다. 자, 이 집합이 바로 Q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Q에 포함되면서 Q를 넘지 않죠? Q 안에 있으면서 P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꼭 X는 1, 2, 4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1과 2와 4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이기 때문에 꼭 포함한 애들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요. 이게 5승이 되고
총 32개가 됩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32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명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자, 명순이는 예쁘다 라는 것은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판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명확합니다. 3이 5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명제가 됩니다. 3이 5보다 작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명제에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우리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P의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의 부정,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자, 뭐가 뭐보다 크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입니다. 등호는 들어가면 빼주고 없으면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우리가 영어로는 자, some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다. 자, 또는의 부정은 and, 이고가 되고요. 또 and,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됩니다. 자, 짝수의 부정은 물론 우리가 자연수라는 전제하에서 짝수의 부정은 홀수가 되고 실수라는 전제하에서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이다. 정반대의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x 이꼴 y 이꼴 z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냐면 x 자 y 또는 y z 아니다 라고 씁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는 y이고 y는 z이다 이기 때문에 각각 부정을 하면 x는 y가 아니고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면서 y는 z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다의 부정은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적어도 하나는 뭐뭐뭐이다의 부정은 모두 뭐뭐가 아니다입니다. 자, 모두 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요걸 기본 틀로 해서 어떤 명제를 이렇게 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를 보시면 P가 참이면 나P, 즉 P의 부정은 거짓이 됩니다. 거짓. 그리고 P의 부정의 부정은 이제 P가 되는데요. 이거의 진리집합을 쓰면 P가 아니다의 아니다. 즉 우리가 이것은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P, 진리집합 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동치입니다. 자, 3번은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부정이 되겠죠. 자,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P이다는 아니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쓰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부정이죠. 자, 4번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and not Q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부정하는 거죠. 자, P and Q,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자, and는 or 바뀌죠. not Q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하는 방법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에 보시면요. 자,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의 진리집합을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간에 이런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성립이 됩니다. 자, 즉 P가 Q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P이기만 하면 Q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P가 Q이다.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면 P가 Q 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P이지만 Q가 아닌 것이 바로 반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P와 Q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짓이 되는 그 반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이지만
항상 Q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P이긴 한데 Q가 되지 않는 이쪽 범위에서 우리가 발레를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진리집합은 P가 Q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참 거짓을 이렇게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가 됩니까? 자, 3의 배수면 무조건 6의 배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나가지만 6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P이지만 Q가 되지 않는 3과 9라는 원소들 때문에 이 명제는 우리가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자, x제곱이 1이라는 것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x가 1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즉 이쪽도 두 번째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포함 관계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참이 명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자,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고 여기는 x제곱이 1인데요. 요 오른쪽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과 오른쪽도 1이 됩니다.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참이 명제가 되겠습니다. 참. 자, 4번 한번 보죠. 자, 판단하실 때 항상 P이면 Q이다. P의 범위와 Q의 범위를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과 같은 경우 4번은 뭐냐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냐고 질문했는데 얘보다는 얘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진리집합을 비교해서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명제의 역이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역은 두 개를 바꾸는 거죠. Q이면 P이다. 역입니다. 이는 뭐냐면, 자, P이면 Q이다 해서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선생님 동치라고 썼는데, 여기 대우죠. 자, 여기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는 뭐냐면, 자, 이 결론을 부정해서 not Q이면 not P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명제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대우입니다. 자, 명제와 대우는 우리가 동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치 관계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명제, 동치 명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 대우 명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이 대우는 명제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자, 그러면은 이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not Q이면 not P이다. 그 대우도 참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진리집합 P와 Q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적용시키면 P 여집합 뒤집어지고 Q 여집합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써보면요. Q 여집합이 P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이것을 명제로 쓰게 되면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명제가 된다는 거죠. 즉, P면 Q 본 명제가 참이었을 때 그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명제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그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Q는 P를 포함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자, P 입장에서 보면 P이면 P이기만 하면 무조건 Q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P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Q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만약에 우리가 Q라고 한다면 Q는 무조건 P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Q의 원소들은 어떠한 조건들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조건들에 의해서 P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제 인정을 받아들이시면 되시고요.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일 때 이런 진리집합을 갖게 되고 P라고 한다면 P는 P이기만 하면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무조건 Q가 됩니다. 근데 Q는 무조건 P가 되지 않기 때문에 Q가 P가 되려면 어떠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P이면 Q이다 이고 Q이면 P이다 일 때 우리는 P와 Q가 요렇게 서로 요렇게 표시를 하고 P와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그 진리집합은 두 개의 집합이 같을 때를 말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치명제 알아두시면 좋은 동치명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제 이 수업을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실수 AB에 대해서 무조건 실수에 대해서 A가 0이고 B가 0이다의 동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다라는 말도 이거와 동치명제입니다. 동치명제. 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합쳐서 0이 된다란 이 말도 결국 A가 0이고 B가 0이다 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A 플러스 BI가 0이다 란 말도 A가 0이고 B가 0이다 란 말인데요. 요때 I는 우리가 이제 허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허수고 허수부고 실수부이기 때문에 각각이 0이 되어야만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이다 라는 조건 요 4개는 동치명제입니다. 두 번째,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또 마찬가지로 A가 0 또는 B가 0이면 AB가 0이다. 양쪽이 필요 충분 조건 동치명제가 됩니다. 3번,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얘를 풀게 되면 A가 B 또는 마이너스 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이쪽 방향도 가능하고 저쪽 방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동치명제 됩니다. 자, 4번은 AB가 곱해서 곱이 0보다 크다란 말은 두 수가 같은 부호란 말입니다.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말하고요. 두 수가 음수다, 0보다 작다란 말은 두 개가 다른 부호가 된다란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가능하죠. 이런 어떤 동치명제가 있다는 사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하나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를 보시니까요.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 P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1과 x가 8까지 8보다 작은 이런 실수. 자, 실수 x를 말하고요. Q라고 하는 것은 a-8보다 크고 x가 a 플러스 3보다 작다인데 뭐라고 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P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하니까 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충분하니까 주고 있으면 화살표 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한번 맞춰봐라. 그런 얘기인데 얘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Q라고 하는 것은 A-8에서 자, A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요 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8보다는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커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 8보다 더 커야 됩니다. 8보다 A 더하기 3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등호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등호가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렇게 색칠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 멈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움직이다가 여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과연 가능할까요? 얘는 색칠이 되어 있고 얘는 색칠이 안 되어 있는데 얘가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더 큰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검은색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동그라미는, 그죠? 여기 겹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것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호를 빼주셔야 되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움직이다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서 여기 올라갈 수 있느냐? 등호의 여부. 충분히 가능하죠. 이때는 가능합니다. 얘도 없고 얘도 없기 때문에, 이 작은 P의 범위를 얘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범위를 찾을 수 있고, A는 7보다 작고, 또 A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모아서 쓰시게 되면요. 5보다 크거나 같고 A가 7보다 작다가 되고 A의 가장 작은 최소값이란 것은 따라서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